안녕하세요. 저는 변변TV의 PD를 맡고 있는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권 변호사님께서 공석이셔가지고 제가 대리로 곽.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신점보다 낮다 94% 확률로 커플 이혼 예측하는 방법. 그게 뭐죠? 네. 여기 보면 말버릇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말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말투, 말버릇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이혼을 점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들의 대화를 15분만 들어보고도 그 커플들이 미래에 이혼을 할지를 94%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뇌피셜 아니에요. 뇌피셜 아닙니까? 네, 뇌피셜 아닙니다. 네. 존 가트맨 박사라고요.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3,600쌍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관찰을 하고 이런 대화를 했더니 이혼을 하더라를 연구해서 발표하신 거죠. 그분도 이혼 전문 변호사십니까? 심리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실제로 배우자의 말버릇 때문에 이혼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흔하죠. 말버릇, 말습관 때문에 뭐 이혼하는 확률이 거의 100% 가깝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어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많냐 적으냐 혹은 어떤 유형의 갈등이냐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하지 않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똑같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투는 무조건 이혼한다 탑3 있을까요? 네. 탑4고요. 탑4요? 탑4. 네, 탑4. 존 가트맨 박사가 말하는 4가지 이혼을 부르는 대화법. 첫 번째는 비난형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 몰아세우는 듯이 말을 하는 방식이죠. 쓰레기 좀 버려 약간 이런 거. 나 일하고 왔는데 아직도 쓰레기를 안 버려놨어 약간 이런. 그렇죠.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될 텐데요. 야, 넌 집에서 놀고 먹으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건 어때요? 그렇죠. 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방식으로 충분히 좋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항상 이런 게 문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을 덧붙이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친구끼리 들어도 기분이 나쁜 말인데 쓰레기 버려주고 싶습니까? 안 버려주고 싶죠. 안 버려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내가 바빴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뭘 한다고 그래, 애 보고 뭐 하고 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네. 방어하는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어형은 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그런 유형이에요. 여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배우자가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통 그랬구나,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네가 더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분쟁을 위한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문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싸움만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대화가 되게 되겠죠. 공격을 상대방이 해도 이제 리시브를 얼마나 본인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계가 원만해지는 건데. 맞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비난하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래 당신 속상했구나,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긴장되고 갈등이 고조되다가도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근데 비난하듯이 말했는데 방어하듯이 말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물건도 던지고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경멸형입니다. 경멸형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격을 무시한 듯한 그런 말투를 하는 거죠. 폭언이라고 하는데 막 욕설을 섞어서 한다거나 비아냥거리듯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게 있겠네요. 제가 주변에서 이제 자주 보는 게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면 네가 퍽이나 하겠다. 약간 이런. 또 이제 뭐 이번에 헬스장 등록했어 이러는데 오늘 가고 안 갈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정도는 농담으로도 이 정도가 농담이라고? 네, 그 정도 농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배우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분들의 실제 소송에서 주고받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결혼 기간 중에 이제 아내분이 출산 이후에 약간 그 요실금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남편분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쓰레기 물이 새는 쓰레기 봉투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경멸형의 표현을 많이 듣게 되면은 상대방의 면역 체계를 파괴해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취약하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난형과 경멸형을 섞어가지고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야,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너는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면 되지. 난 밖에서 돈 벌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할 줄은 하나도 없어.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듣게 되면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진짜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회랑 단절되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때 가서 이혼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면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실제로 친정가족들이 구출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딱 날려요. 그럼 그 배우자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나가 나한테 이혼소송을 했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혼소송 할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정도의 행위도 하지 못하게끔 소통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다음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일명 담쌓기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소통을 하려고 해요. 여보 얘기 좀 해. 다음에 카톡을 해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읽고 싶어요.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일단 바로 끊어요. 전화 답도 없고 카톡에 답도 없고 말 걸어도 투명인간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별거 중인 겁니까? 한 집에 사는데도 그렇게 해요. 한 집에 사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해요. 같이 근데 집 안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법 많아요. 한 집안에 살지만 투명인간처럼 서로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방, 별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별거가 이건 장기화돼요. 이런 분들 보통 문제를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미루어 버리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이분들은 이혼도 하고 싶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결국은 소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의뢰인님 분이신데 본인 결혼 40년 차래요. 근데 결혼 기간은 5년밖에 안 살았대요. 35년을 별거하고. 그러니까 결혼 기간은 근데 40년이에요? 같이 산 거는 5년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혼을 해보려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수소문도 해보고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도망다니고 연락 두절이고 살아있는조차 이제 알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된 거예요. 형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혼도 안 돼요. 소장을 날려도 소장도 안 받으세요. 그럼 결국은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 자체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정말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는 순간조차도 협의나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소송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긍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대화, 좀 전에 말한 네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대화의 비율이 긍정적인 대화의 비율과 유사하거나 높아지면은 이혼을 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 말하는 거 자체를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내가 좋은 말, 좋은 고운 말 그런 말을 배우자한테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